퇴직금 전부 그 산속에 묻었어요. 결국 남은 건 텅 빈 통장보다 더 텅 빈 제 마음이었죠. 은퇴 후 그는 도시를 떠나 평생에 꾸미던 캠핑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자리엔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걸었던 그의 선택, 그 끝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그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박선호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을 석 달 앞두고 있었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50대 은퇴 후 캠핑장 창업 월 수익 공개라는 제목이었죠. 영상 속 사장님은 저와 비슷한 나이로 퇴직금으로 강원도에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한 달에 순수익만 몇백씩 번다는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좋은 분들 만나면서 돈도 벌고 이게 진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댓글에도 성공 사례들이 가득했어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퇴직 2달 전이었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 부동산 중개인의 통화를 엿듣게 됐죠. 네, 강원도 쪽으로 괜찮은 땅 있습니다. 요즘 캠핑장 하시려는 분들 많거든요. 투자 대비 수익률 정말 좋죠.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캠핑장 사업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중개인은 명함을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관심 있으세요? 타이밍 딱 좋으시네요. 요즘 캠핑장 사업 완전 대박이거든요. 특히 선생님 같은 분이 하시면 딱입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사업 하시면 대부분 성공하세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차서 손님을 돌려보낼 정도래요. 중개인은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멋진 땅들, 그 위에 세워진 캠핑장들, 손님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들.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캠핑장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내는 반찬을 담던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캠핑장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요즘 캠핑 인기 정말 대단하잖아요. 퇴직금도 나오고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분도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한 달에 이 정도 버신대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사업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어떡하고요? 애들은 다 컸어요. 우리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중개인과 함께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땅입니다. 어떠세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하늘, 그리고 넓은 땅. 가격은 퇴직금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진짜 기회예요. 이런 땅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상의도 하지 않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벌써 냈다고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좋은 땅이에요.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아내를 설득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성공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퇴직식을 마치고 저희는 집을 정리해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슈퍼도 차로 20분이나 가야 하네요. 병원도 멀고. 조금 불편해도 참아봐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저녁마다 아내는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내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걸 봤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제 꿈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땅을 계약하고 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직접 설계도를 들고 현장을 누볐어요. 데크를 놓을 위치, 전기선을 끌어올 경로, 화장실 위치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30년간 꼼꼼하게 일했던 습관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죠.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산림법, 환경법, 토지 이용 규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했어요. 구청과 산림청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는데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 이 서류가 좀 미비한데요. 다시 작성해서 가져오셔야겠어요. 교사로 일할 때는 서류 작업이 익숙했는데 사업 관련 행정 절차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한 달 반 만에 허가가 났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화단에 꽃을 심고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업 시작하는 거 많이 봤는데 너무 크게 벌리면 오래 못 갑니다. 천천히 작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장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분은 옛날 방식만 아시는구나.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6개월 만에 캠핑장이 완성됐어요. 사이트 15개, 깨끗한 샤워실과 화장실, 그리고 작은 매점까지. 저는 완성된 캠핑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SNS에 홍보글을 올렸어요. 놀랍게도 예약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을 맞이한 날, 젊은 부부와 아이 둘이 왔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실내 활동을 꺼리니까 캠핑장으로 몰려든 거예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고 예약 문의가 쏟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은 이미 만석입니다. 아내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손님들 체크인을 돕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매점을 관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내의 얼굴에도 잠시나마 생기가 돌았어요. 여보, 오늘 매출 좀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추세면 투자금 회수도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잔을 들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여보. 당신도요. 우리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쯤 서울 가볼 수 있을까요? 애들 얼굴도 보고 싶고.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은 바쁘잖아요. 한 달만 더 하면 여유 생길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지금 이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고 싶었거든요. 챕터 3. 달콤한 호황의 그림자. 코로나 특수로 손님이 몰리면서 저희 캠핑장은 연일 북적였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손님이 늘어나자 지출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여보, 이번 달 전기요금 좀 보세요. 아내가 고지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샤워실과 화장실에 온수를 공급하고 매점 냉장고를 돌리고 야간 조명을 켜다 보니 전기요금이 폭증한 거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정화조 관리비도 나왔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래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정화조를 자주 비워야 한대요. 안 그러면 악취가 난다고. 거기에 청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손님들이 다녀간 후 청소를 하려면 아내와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마을 아주머니 2분을 고용했는데 하루 일당이 각각 1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러면 남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저는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출은 좋았지만 순수익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게다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나갔습니다. 파쇄석을 다시 깔아야 하고 데크 바닥도 보수해야 하고 화장실 변기도 하나 고장 났어요. 여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더 투자해서 규모를 키워야 해요. 그래야 순수익이 늘어나죠. 하지만 걱정 마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사실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중도 반단할 순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인근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한다는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에서 글램핑장 하는 사람입니다. 박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캠핑장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아, 네. 덕분에 그럭저럭. 겸손하시네요. 주말마다 만석이라던데. 부럽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근데 박 사장님, 요즘은 일반 캠핑장으론 한계가 있어요. 손님들 취향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거든요.
감성 캠핑, 프리미엄 캠핑, 이런 게 대세예요. 그런가요? 제 글램핑장만 해도 하루에 20만 원씩 받는데 예약이 몇 달 전에 다 찹니다. 박 사장님도 여기에 고급 카라반 몇 대만 들여놓으시면 수익이 두세 배는 늘어날 거예요. 그분은 핸드폰으로 자기 글램핑장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예쁜 카라반, 감성적인 조명, 깔끔한 인테리어. 확실히 저희 캠핑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투자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금방 뽑아요. 요즘 손님들은 돈 아끼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시설만 갖추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분이 돌아간 후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카라반 5대면 하루 15만 원씩 받으면 한 달이면 숫자를 계산할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벌고는 있지만 이대로는 투자금 회수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저 생각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요? 글램핑 시설을 좀 갖춰볼까 해요. 카라반 몇 대 들여놓고 조명도 예쁘게 하고.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거 하려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투자하면 금방 회수할 수 있어요. 요즘 글램핑이 대세래요. 당신, 우리 지금도 충분해요.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돼요. 다른 캠핑장들도 다 시설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있으면 손님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도, 여보, 저 믿어줘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투자하면 정말 안정될 거예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한숨 속에 담긴 걱정을 저는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 거죠. 캠핑장 운영하신다고요? 요즘 장사 잘 되시죠? 네, 덕분에요. 그럼 시설 투자 명목으로 대출 가능하십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담원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실 것 같네요. 금리는 연 5%고요. 저는 대출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잘 될 거야. 분명 잘 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곧바로 카라반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급형으로 5대 주문하시는 거죠?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요즘 글램핑 정말 인기 많거든요. 언제쯤 설치 가능할까요?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카라반 제작하고 운반하고 설치까지 하려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잠들기 전에도 최소한의 말만 했어요. 저는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만 참아줘요. 카라반 들어오면 수익이 정말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밀고 나갔어요. 이미 대출을 받았고 카라반도 주문했으니까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카라반을 놓을 자리를 평탄화하고 전기 배선을 다시 깔고 급수 시설도 새로 설치해야 했어요.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집안이 약해서 보강 작업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이 500 정도 들 것 같아요. 500이요? 안 하시면 나중에 카라반이 기울 수 있어요. 결국 추가 비용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했어요. 조명 업체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 규모면 조명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손님들은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더 드는데요? 300 정도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저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비용을 아낄 순 없었어요. 샤워실 증축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기존 시설로는 늘어난 손님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타일을 새로 붙이고 온수 보일러도 용량이 큰 걸로 교체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보세요. 아내가 고지서를 내밀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금액의 거의 2배가 나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이것저것 다 추가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요? 당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가 2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뉴스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주말 예약 취소할게요. 해외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주 주말 반 이상의 사이트가 비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밀린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여보, 예약이 너무 안 들어와요. 제가 SNS 홍보를 더 해볼게요. 저는 필사적으로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고 할인 이벤트도 진행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라반 설치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져서 한 달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안 돼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대출 이자는 나가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공사비는 계속 나가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요. 서울요? 왜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사람이 부족하대요. 다시 일 좀 해달라고. 지금은 안 돼요. 여기 일손이 부족한데? 여보.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돈 떨어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벌어야죠.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아내는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걸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은 캠핑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아내도 없고 저만 남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공사 중인 카라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의 잔해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대출이자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투자라고 했잖아. 혼잣말이 텅 빈 캠핑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카라반이 드디어 설치된 건 석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얀색 카라반 5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꽤 그럴듯했어요. 저는 곧바로 예약 사이트에 글램핑 상품을 올렸습니다. 하루 20만 원. 하지만 예약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글램핑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리뷰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막 오픈해서 아직 리뷰는. 아, 그럼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신규 시설이라 리뷰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약점일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6월 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집중호우 특보가 내렸어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새벽 4시쯤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밖으로 나가보니 캠핑장이 물바다였어요. 안 돼. 저는 우비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카라반 쪽으로 달려갔는데 제일 낮은 곳에 있던 카라반 2대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어요. 물은 카라반 바닥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었지만 이미 침대와 가구가 물에 젖어 있었어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5대 중 3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가장 심한 카라반은 내부 가구가 다 망가졌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보험 접수하려고요. 집중호우로 카라반이 침수됐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관을 확인하시면 자연재해는 면책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예약했던 손님들이었어요. 사장님, 뉴스 봤는데 그쪽 비 피해가 심하다던데요? 저희 예약 취소하고 환불받고 싶어요. 저 카라반은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환불해 주세요. 하루에 10통이 넘는 취소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불해 달라는 사람, 위약금 내기 싫다는 사람,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SNS였습니다. 누군가 캠핑장 침수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캠핑장 집중호우에 완전 물바다. 시설 관리 엉망.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원래 배수 시설 별로라고 들었어요. 카라반 값만 비싸고 관리는 안 하는 곳. 저는 해명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캠핑장 배수 시설 점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점검 나온 공무원은 캠핑장을 돌아보더니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카라반 세대는 개발행위어가 구역을 벗어났네요. 원상복구 하셔야겠습니다. 원상복구요? 방금 설치한 건데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한 달 안에 철거하시거나 이전하셔야 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물에 젖은 카라반을 수리하는 것도 돈인데 이제 철거까지 해야 한다니. 매일 대출 이자는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서 사라졌어요. 손님은 오지 않고 예약 문의도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캠핑장을 걸었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가득 찼던 이곳,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났던 이곳, 지금은 고장난 카라반과 젖은 데크만 남아 있었어요. 핸드폰에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제 미래처럼 말이죠. 챕터 6. 무너진 가정, 고립된 산속의 주인. 침수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예약은 단 3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캠핑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혼자 데크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고용했던 청소 아주머니들은 이미 내보낸 지 오래였어요.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네.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냥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요. 저 지금 병원이에요. 바빠요. 언제 내려올 수 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벌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돈을 못 버니까 아내가 서울에서 일해야 하는 거죠. 큰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만하세요. 뭘? 캠핑장요? 엄마 얘기 들었어요. 대출도 받고 장사도 안 되고. 아빠, 이제 현실을 보셔야죠. 큰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정리하시면 조금이라도 남잖아요. 더 버티면 빚만 늘어요.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빠는 혼자 산속에서 고집만 부리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네. 너무 크게 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장님의 말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움만 묻어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 예전에 여러 봤어요. 다들 서울에서 내려와서 꿈 가지고 시작하는데 결국 몇 년 못 가서 팔고 나갔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 해외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캠핑장이 너무 많이 생겼고요. 여기서 차로 10분만 가면 다른 캠핑장이 2곳이나 더 있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더 버틸 건지 정리할 건지.
그날 밤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반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대출 이자만 계속 나가고 수입은 없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선호인데요. 혹시 이 땅 팔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은데요. 캠핑장 팔려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매물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 사셨을 때보다 30%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설 투자하신 거는 거의 값을 못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투자한 돈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캠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깎고 다듬었던 데크들, 밤새 고민하며 설치했던 조명들, 아내와 함께 꽃을 심었던 화단,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데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자유였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저예요. 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제가 처음부터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욕심이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진심으로. 아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꿈을 위해 희생시킨 가족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장을 둘러봤습니다. 비어있는 데크, 고장난 카라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한 화단. 이 모든 것이 제 실패의 증거였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캠핑장을 폐업하기로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캠핑장을 정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카라반을 헐값에 팔고 장비들을 중고로 내놓고 땅은 결국 처음 샀던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넘겼어요. 마지막 날 저는 빈 캠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손수 만들었던 데크, 아내와 함께 꽃을 심었던 화단. 모든 게 이제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새 주인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젊은 사업가였어요. 저보다 훨씬 계획적이고 자본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부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제대로 준비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대로 준비라는 말이, 저는 준비하지 않았던 걸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했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내려온 거죠. 괜찮아요? 네. 많이 힘들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낯설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 살던 곳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많고 소음이 너무 컸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했지만 이미 아내의 공간이었어요.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장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나니 몇백만 원이 전부였어요. 30년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2년 만에 사라진 거죠. 아빠, 일자리 좀 알아보세요. 큰아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알아봐야지. 아빠 나이면 재취업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같은 거라도 해야죠. 큰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일자리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60대를 뽑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력직 모집 마이너스 40대까지, 관리직 채용 마이너스 50대 우대. 제 나이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력서를 10곳 넘게 넣었습니다. 답장은 2곳에서만 왔어요. 면접을 보러 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저희가 찾는 연령대가 아니라서요. 이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들 바쁘게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며칠 후 우연히 구청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시니어 공원 관리직 모집 마이너스 만 60세 이상.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공원 관리직.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어요. 하루 4시간, 주 5일.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는 일이었습니다. 교사로 일할 때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번호를 적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선생님, 교직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30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공원 관리직 합격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아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시급이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100 정도. 괜찮아요. 저도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둘이 벌면 충분해요. 첫 출근 날 저는 공원 관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받았어요. 여기서 저기 끝까지가 선생님 구역입니다. 낙엽 쓸고 쓰레기 줍고 벤치 닦고. 어렵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바람이 불자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쓸고 모으고 봉투에 담고. 단순한 일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캠핑장에서 매일 조바심을 느끼고 예약 걱정을 하고 대출 이자를 걱정하던 그때와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조깅하던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공원 정말 깨끗하네요. 덕분에 기분 좋게 운동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었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 오후에도 낙엽을 쓸었습니다. 쓸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됐어요. 작업복을 벗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제야 저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제 자리를, 제 속도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공원 관리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낙엽 대신 눈을 치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나간 몇 년을 돌아보게 됐어요. 왜 나는 실패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준비보다 꿈이 앞섰고 주변의 달콤한 말만 믿었으며 가족의 불안을 외면했습니다. 이장님의 충고도 아내의 걱정도 무시했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경고는 듣지 않았어요. 제가 특별할 거라고, 저는 다를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저는 진짜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마음의 평온은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요즘 아내는 가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공원에 들러요.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한 아이가 제가 눈 치운 길로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남편 잘하고 있네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고생만 시켰네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저희는 여전히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저는 고시원에서 지내요. 하지만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남은 세월을 존중하는 관계로 남았습니다. 자식들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여전히 걱정 섞인 목소리지만 예전처럼 다그치지는 않아요. 아빠, 건강 챙기세요. 응, 너희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자존심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겸손함과 현실을 보는 눈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눈을 떠서 옆으로 쌓았어요. 단순한 일이지만 이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퇴근길,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노후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어. 오히려 시작이었지. 캠핑장에서 꿈꿨던 자유는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욕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오는 거더군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캠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카라반도, 감성적인 조명도 없지만
마음만은 평온한 캠핑. 그게 제가 찾던 자유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저녁 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제 두 번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실패가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계절은 바뀌고 넘어짐 속에서 배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을 기다려 주세요.